네, 안녕하십니까. 프로그래밍 개발과 평가 실무 제6주차 2차 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1차 시 때는 사회 문제 분석에 대한 내용들을 다뤄봤습니다. 기본적으로 문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이 문제가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사회 문제가 되어지는 과정, 그리고 개인 문제와 사회 문제의 차이, 그리고 이 사회 문제를 분석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사회 문제 분석에 이어서 또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욕구 사정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욕구에 대한 사정을 하는 것은 지역사회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아니면 주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이나 어려움 이런 것들을 사실 살펴보고 실질적으로 이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하는 작업이 이 욕구 사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례 관리에 있어서 전문적인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사회복지 전문가가 가지고 있는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판단을 내리는 과정으로서의 사정의 개념과는 또 조금 차이가 있다. 이 구분해서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다루는 이 욕구 사정에 대한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욕구의 개념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이해를 한 다음에 욕구의 문제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 이런 것들이 결국 사회복지 정책의 대상 개념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사회복지 정책이라고 하는 것도 사회복지 이념과 같이 좀 추상적인 의미죠. 이를 구체적인 서비스로 전환시키는 이 매개체가 바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서 욕구에 대한 사정은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마 여러분들이 사회복지를 전공하시면서 가장 먼저 다루게 되는 개념, 용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욕구의 개념이었는데요. 이 사회복지의 기초 개념으로서 제시되는 개념이기도 하지만 이 욕구라고 하는 것은 정책의 기초 개념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또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사회복지 분야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용어이기 때문에 이 욕구에 대한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 욕구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무엇이냐? 이 사전적 의미를 먼저 한번 살펴보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말 컨사전에 보시면 이 욕구라고 하는 것은 needs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욕심껏 구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명시되어 있고요. 국어사전에서는 이 욕구를 무엇을 얻거나 무슨 일을 하고자 바라고 원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채플린이라고 하는 학자는 심리학에서 유기체가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여야만 하는 세포가 지닌 본질 혹은 개인이 그의 복지에 유해한 것으로 느껴지는 어떠한 결핍이나 부족을 욕구라고 표현을 했고요. 사회복지학 사전에서는 인간이 사회생활을 영위함에 있어서 충족시켜야 할 기본적인 것을 욕구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상의 내용들을 요약해 보면 욕구라고 하는 것은 유기체, 살아있는 유기체가 존재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본질적인 현상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모든 생명체는 그것이 존재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소모하고 필요로 하게 되는데요. 이런 모든 유기체는 이 욕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사회복지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 욕구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유기체 가운데서 특히 모든 생명체 가운데서 사람, 인간이 가지는 욕구에 대해서 주로 관심을 갖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간의 욕구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필수 불가결하게 충족되어야 되는 아주 기본적인 것, 본질적인 것, 이런 것들을 인간의 욕구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이 욕구와 관련된 몇몇 학자들의 이론적인 설명을 가지고 이 욕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 매슬로우는 욕구를 크게 5단계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지는 이 5가지 욕구인데요. 생리적인 욕구가 가장 1차적인 욕구에 해당되면서 이 욕구가 충족되어지면 안전의 욕구로, 안전의 욕구가 충족이 되어지면 사랑의 욕구, 사회적 욕구로 이전이 되고, 그 다음은 존경의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로 이전이 된다고 합니다. 자, 이 생리적인 욕구라고 하는 것은 욕구 중에서 가장 강력하고 기본적인 욕구죠. 먹고 자고 입고 기본적인 것이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1차적인 욕구인 생리적인 욕구가 충족이 되어지면
그 다음 단계의 상위 욕구로의 이전이 이루어집니다. 이제 안전의 욕구라고 할 수 있겠죠. 안락함이나 안전, 균형, 평온 등의 욕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안전의 욕구가 충족이 되어지면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얻게 되는 만족감, 이런 욕구가 사랑의 욕구 혹은 사회적 욕구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자, 이 사회적 욕구 혹은 사랑의 욕구가 충족된 이후에는 사회적으로 다른 누군가로부터 존경을 받고 싶은 존경의 욕구. 자, 이것이 충족이 되어지면 자신이 성취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이루고자 하는 자아 실현의 욕구 충족으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매슬로우가 제시한 욕구가 갖는 특징들은 몇 가지 점에서 의미가 있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 욕구 충족이 실패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역기능적이거나 혼란 상태가 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 예시가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식사를 잘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 식사가 제때 공급이 되어지지 않아서 결식이라고 하는 문제가 생기게 되면 적절한 식사가 제대로 제공이 안 되어지면 영양실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사랑의 욕구, 사회적 관계 욕구일 경우는 이 사랑의 어떤 결핍이라고 하는 것은 우울증이라고 하는 어떤 문제 상황을 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욕구 충족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역기능적인 면들이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다만 이러한 욕구 불충족의 문제가 충족이 되어지면 이런 역기능적인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비타민이 부족해서 영양실조를 가져온 사람에게 비타민을 투입하거나 혹은 급식을 지원해 준다거나, 사랑의 결핍으로 인해서 우울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울증에 대한 약물 치료와 또 다른 사람들과의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게끔 만들어주면 이런 문제들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하나의 기본적인 욕구의 충족은 다른 욕구의 충족으로 옮겨간다, 이전된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여기에는 하위 단계 욕구에서부터 상위 단계로의 욕구 충족으로 이전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안전의 욕구가 충족이 되어지려면 그 이전에 생리적인 욕구가 충족되어진 다음에 안전의 욕구 충족으로 이전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부분은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슬로우의 욕구 충족의 단계가 그럼 우리 사회복지학에서 그럼 어떠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인간의 욕구가 위계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는 만큼 욕구 충족을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낮은 수준의 욕구 충족에서 높은 수준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 지향된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위 단계의 아주 기본적인 욕구들이 충족되어진 이후에 안전의 욕구나 사회적 욕구로의 충족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의미고요. 그래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때도 아주 기본적인 1차적인 욕구 충족이 되어있지 않은 사람들에게 사회적인 욕구나 자존의 욕구 충족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이 부적절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 해당 욕구의 불충족 상태를 충족시키기 위한 대응 기제로서 작용하는 것이 사회복지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복지 서비스 프로그램을 비교할 수 있는 비교 연구의 기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 매슬로우가 제시한 욕구의 단계별로 각 나라에서 어떤 프로그램들을 주로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욕구 충족의 어떤 수준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잣대 역할을 또 한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 매슬로우의 욕구 재단계가 갖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 인간의 욕구가 현실 사회에서 사실 완전하게 충족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끊임없이 보다 높은 수준의 욕구 충족을 향해서 노력해가고 이전해 간다라고 하는 점이 바로 이 매슬로우 욕구 충족 단계가 사회복지학에서 나름의 의미를 갖는 이유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인간이 갖는 기본적인 욕구에 대한 것들이고요. 두 번째는 이 기본 욕구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본 욕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최소한의 필요를 포함하는 것과 필수 불가결한 요소를 포함하는 것, 이 두 가지를 통칭해서 이 기본 욕구라고 하는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의 욕구 중에서 모든 개인에게 있어서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임과 동시에 필수 불가결하게 충족되어져야 하는 최소한의 어떤 욕구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사회복지는 인간의 욕구 중에서 바로 이러한 기본적인 욕구의 충족에 1차적인 초점을 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기본 욕구의 내용을 좀 더 세분화시켜서 살펴보면, 첫 번째,
모든 개인에게 이 기본적인 욕구라고 하는 것은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욕구여야 된다. 이 보편주의적 성격이죠. 모든 사람에게 두루 가지고 있는 이 공통적인 욕구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 두 번째, 모든 개인에게 필수 불가결한 욕구다. 생존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욕구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 모든 개인에게 적어도 이 욕구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의 수준으로 있어야 되는 욕구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모두 충족시키는 것이 바로 기본적인 욕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존재하면서 생존의 필수 불가결한 욕구여야 되고 또 모든 개인에게 있어서 최소한의 수준으로 존재해야 되는 것이 이 기본 욕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각각을 한번 살펴보면 모든 개인에게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욕구라고 했을 때 이 기본 욕구는 특정의 개인이 인종이라든지 종교, 성별이나 연령, 교육 수준과 사회 경제적 지위에 관계없이 한 인간으로서 동일하게 지니는 욕구를 말한다라는 거죠.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게 뭐예요? 기본적으로 먹고 자고 입고 하는 의식주와 관련된 거라든지 직업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가족 이런 것들이 바로 공통적인 욕구가 되겠죠.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모든 개인에게 있어서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욕구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모든 개인에게 필수 불가결한 욕구다. 자, 인간으로서 생활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욕구를 의미한다고 보겠죠. 이게 이제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생존권 규정과도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생존권 규정, 사회권적 기본권, 생존권적 기본권이라고 하는 이 사회보장 수급권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바로 기본 욕구의 측면을 부각시켜 놓은 규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모든 개인에게 최소한의 수준으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존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필수 불가결한 욕구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1번, 2번의 내용이 기본 욕구의 내용적인 측면에 해당된다라고 한다면 이 3번 최소한의 수준이라고 하는 욕구의 정도 혹은 수준에 관한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모든 사람이 인간으로서 생활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적절한 수준 혹은 적정한 정도로 충족되어야 될 인간의 욕구를 말한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내셔널 미니멈 혹은 소셜 미니멈 이런 것들이 아마 국민 최저한과 같은 내용이 되겠죠. 방금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 특성은 우리 앞 시간 사회 문제의 어떤 개념에서도 살펴봤지만 시대나 국가 상황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변화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사회적 경제적 수준이 상승되거나 점차 욕구의 수준도 높아지게 되고 욕구 내용 역시 다양하다고 복잡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사실 60, 70년대만 보더라도 절대적인 빈곤의 어떤 수준에 머물러 있었던 우리나라도 이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어느 정도 경제적인 여유를 갖게 되면서 절대적인 빈곤의 문제보다는 상대적인 빈곤의 문제로 사실 이전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맥락에서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간의 욕구 그리고 기본 욕구에 이어서 이 사회적인 욕구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갖는 것은 개개인이 갖는 욕구이기도 하겠지만 이 개개인들이 갖는 욕구가 충족되지 않는 이 사회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욕구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는데요. 이 사회적인 욕구는 이 기본 욕구를 우리가 어떻게 보면 기본 욕구를 사회복지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사회 변화의 결과로 인해서 생겨나는 각종 사고 등이 가져오는 욕구 불충족 상태가 나타난다는 얘기죠. 자, 욕구가 자연스럽게 가족이나 시장 기능에 의해서 충족이 되어지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이런 욕구가 충족되지 않은 상황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이 사회의 변화 시기에 급격한 사회의 변화 시기에는 특히 더 많은 이런 기본적인 욕구의 불충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이러한 객관적이고 실체적인 원인과 함께 그 배경을 발견할 수 있는 지식의 발달로 인한 결과. 예를 들면 빈곤의 원인에 대한 책임이 과거에는 전통적으로 개인의 어떤 도덕적 결함이나 나태함, 무지 여기에서 찾았다라고 한다 그러면 산업화 이후에 우리 영국의 역사에서 찰스 푸스나 라운트리와 같은 학자들에 의해 실질적으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통적인 빈곤관에서 복지국가적 빈곤관으로의 어떤 변화를 가져온 이런 것들이 결국 빈곤의 원인에 대한 책임이 개인이 아니라
이 사회의 구조적인 측면에서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에서 이 기본적인 욕구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회 이론과 사회 과학의 발달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사회 변화로 인해서 욕구 불충족의 원인을 개인적인 것에서부터 바로 이 사회적인 것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시야를 넓게, 폭넓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나름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기본적인 욕구들 중에서 사회적인 맥락을 지닌 개인의 욕구가 개개인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가 사회적인 맥락을 지녔을 때 이것을 사회적인 욕구라고 한다. 우리 앞 시간에도 다뤘던 사회 문제의 개념과 같습니다. 개개인이 갖는 욕구 불충족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지만 이런 개개인의 욕구 불충족 문제인 개인 문제가 사회성과 보편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사회적인 맥락을 지니게 되면 그것이 사회적인 욕구 혹은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학과 이 사회복지 정책에서 관심을 가지게 되는 사회적 욕구는 기본적 욕구의 사회적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브래드 쇼가 제시한 4가지 사회적 욕구에 대해서도 잠깐 설명을 드리고 오늘 수업 내용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회적 욕구라고 하는 거에는 크게 규범적 욕구와 느낀 욕구, 표현된 욕구, 비교 욕구 이렇게 4가지 욕구가 있는데요. 이제 학자들에 따라서는 조금 이 영문 표현을 다르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내용하고도 같겠죠. 이 규범적 욕구나 느낀 욕구를 인지적 욕구라고 하고 표출적, 비교 욕구를 상대적 욕구라고도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건 참고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욕구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전문가가 주어진 상황에서 이건 욕구예요. 이건 이 사람들의 욕구 불충족 문제인 욕구다라고 규정하는 것, 이것은 규범적 욕구에 해당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좀 예를 들면서 다시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고요. 개괄적인 내용을 한번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느낀 욕구는 뭐냐면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에게 당신 지금 어떤 게 필요해요? 어떤 것이 필요한가요? 라고 물음으로써 그 사람이 어떤 것이 필요하다라고 표현하는 이런 것들이 느낀 욕구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미 사람들이 어떤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느끼면서 바로 그러니까 충족되기를 바라는, 그러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는, 이미 이 클라이언트, 그러니까 예를 들면 노인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이 무료급식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그럼 이미 표현된 욕구에 의해서 이 무료급식 서비스가 제공되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표현된 욕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비교 욕구는 서비스를 받고 있는 사람들을 비교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욕구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은 없지만 다른 지역에서 욕구를 갖고 있을 때 다른 지역에서 행해지고 있는 서비스 혹은 다른 지역에서 제공되어지고 있는 급식과 우리 지역에서 제공되어 있는 급식의 어떤 수준이나 양을 비교해 보는 것, 이런 것들이 비교 욕구라고 할 수가 있겠죠. 결식이라고 하는 욕구에 대응한 것은 무료 급식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으로서 만들어서 이제 제공이 되어지고 있는데 지역별 편차, 특히 중앙정부의 사회복지 재정 분권 이후, 지방 이양 이후에 지역 간 복지의 불균형 문제가 생겨나면서 이런 비교 욕구에도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사회적 욕구에 대해서 욕구별 장점이나 한계점, 수행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규범적 욕구에 해당되는 것들, 장점을 한번 보시죠. 자, 4가지 욕구 모두 전문가가 하기 때문에 시간이나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이미 전문가가 주어진 상황에서 이건 어떤 욕구입니다. 이것은 어떤 문제이고 어떤 욕구입니다라고 바로 표현을 하기 때문에 규범적 욕구를 찾기는 엄청 쉽죠. 그런데 시대 변화를 따라잡기가 어려울 수도 있고 새로운 어떤 클라이언트 집단이 발생을 했을 때는 이 전문가들도 사실은 새로운 그 사회적인 어떤 위험 집단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 적절한 대응이 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한계점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실 규범적 욕구를 활용할 때 주로 전문가들은 통계 자료라든지 연구 자료를 많이 활용하거나 내담자, 클라이언트라고 불려지는 내담자들에게 설문조사라든지 면담을 통해서 관련된 자료들을 수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자료라고 하는 것은 욕구에 대한 수집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인지적인 욕구, 느낀 욕구라고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내담자가 어떤 욕구를 갖고 있는지 질문을 통해서
욕구를 파악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정확한 클라이언트 욕구를 파악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욕구를 사실은 개별적으로 다 만나서 조사하기란 쉽지가 않죠. 시간도 많이 들고 비용도 많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겠고 제로십 방식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설문조사라든지 면담을 통해서도 가능할 수 있죠. 자, 표현된 욕구, 표출된 욕구라고 하는 것은 이 비교 욕구와 마찬가지로 이 내담자들의 욕구를 파악하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표출된 욕구, 표현된 욕구는 현재 어떤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 어떤 욕구가 표현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이 프로그램이 제공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이 사람이 어떤 욕구를 갖고 있는가를 사실 파악하기는 쉽지가 않죠. 이제 이런 경우에는 자, 지금 현재 무료 급식에 대한 프로그램에 대한 사람들의 어떤 욕구가 크냐 작냐 여기에 대한 욕구가 더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부분들은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사람의 여부를 파악한다거나 출결사항을 파악해 보면 이 프로그램에 대한 필요 정도를 파악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 비교 욕구 같은 경우도 자, 세 번째 표현된 욕구랑 비슷하지만 이제 이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마다 지역 간의 차이를 비교해 본다거나 기관마다 제공되는 프로그램의 양이나 수준을 비교해 봄으로 인해서 이런 비교 욕구를 파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참고로 이 네 가지 사회적 욕구에 대한 장점이나 한계점, 수행 방법을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욕구 사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수업 2교시 시작점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욕구를 사정하는 이유가 뭐냐? 지역사회 주민들이 사회 문제와 관련해서 어떠한 불편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필요한 욕구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조사하기 위해서 욕구를 사정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지역사회 욕구를 사정할 경우에 사회복지사들이 조사해야 될 사항은 뭐냐? 지역사회 주민들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특성을 조사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 기초자료조사에 해당되겠고요. 실질적으로 이 지역 주민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생활 실태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고 현재 프로그램들을 이용하고 있다면 현재 기존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라든지 어떤 새로운 프로그램이 어떤 게 필요한지에 대한 욕구 조사라든지 그리고 필요한 가용 자원들이 어느 정도 있는지 지역사회 자원을 조사하는 이런 노력들이 욕구 사정을 할 때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되는 내용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실 우리 교재외에 지금 나와 있는 내용들이긴 한데요. 지역사회 욕구 사정 시 조사해야 될 내용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들은 아마 여러분들 교재를 참고하시면 되겠는데요. 기본적으로 지역사회 일반적인 주민들을 조사하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만들 때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기관을 이용하거나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기 때문에 기초자료 조사의 경우는 이미 인테이크 과정을 통해서 확보하고 있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뭐 연령이나 성별이나 결혼 상태나 교육 수준이라든지 가족 수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개인적인 정보들은 다 기관에서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현재 생활 실태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 이전 대부분은 자료를 확보하고 있을 거예요. 다만 기존 서비스에 대한 평가라든지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욕구 조사 정도는 가능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역사회 자원에 대한 조사들은 뭐 표직 집단에 제공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역사회 조직들을 활용해서 조사를 할 수가 있을 것이고 기존 서비스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현재 밑반찬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밑반찬 서비스가 얼마만큼 도움이 되고 어느 정도의 서비스에 대한 만족이 있는지 정도를 파악할 수가 있겠죠. 뭐 여기에 서비스, 이 밑반찬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지라든지 이게 얼마만큼 생활에 도움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인력에 대한 뭐 만족이라든지 뭐 시간이라든지 반찬의 내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는 다 이루어질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새로운 프로그램. 자, 지금 현재 밑반찬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것 외에 실질적으로 일상적인 생활을 하거나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는지 어려움은 없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욕구 조사가 되겠습니다. 예,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해당되겠고요. 사실은 여기에 있는 이런 내용들도 중요하지만 욕구 사정을 위한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지역사회복지론을 통해서도 아마 학습한 내용이시겠지만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자, 주민들이 어떠한 불편과 어려움을 갖고 있고 어떠한 도움이 필요한가를 조사하기 위해서 욕구 사정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욕구 사정의 방법은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방법, 여러 가지 사례 조사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직접적으로 사람을 만나서 어떤 것들을 필요로 한지를 조사할 수 있는 방법들에는 설문조사라든지 전문가를 활용한 델파이 기법이라든지 아니면 실제 내담자와 심층적인 면담을 진행한다든지 주민들을 모아놓고 관련 주제들에 대해서 공유하는 공청회나 지역사회 포럼을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실제 노숙인들의 어떤 삶이라든지 이런 실제 지역의 문제 상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어느 정도 어려움을 갖고 있는지 직접 경험하는 문화기술적 방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욕구를 사정할 수도 있고 프로그램 운영자나 프로그램 실제 제공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거나 그 기관의 서비스 이용 통계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사례조사 방법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기존에 나와 있는 행정기관의 행정자료라든지 사회 지표 분석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욕구를 사정하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자, 이런 욕구 사정에 대한 방법들도 여러분들이 이전에 학습한 내용을 참고하셔서 준비를 또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사회 문제를 분석하고 이 욕구를 사정하게 되는데요. 이 욕구 사정할 때 점검을 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먼저 이 특정 프로그램이 역점을 두고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무엇인지 다시 말씀드리면 앞 시간에 다뤘던 사회 문제 분석과 욕구 사정이 별개의 것이 아니라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결국은 지역사회에서 해결을 필요로 하거나 이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판단되어지는 어떤 사회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이 문제를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는 타겟이 되는 집단은 누구이고 이 프로그램의 서비스를 받는 집단의 지리적인 경계가 있는지 지역적인 구분이 다 이루어져 있는지 그리고 그 지역에 이 타겟이 되는 표적 집단이 얼마나 거주하고 있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직원들 간의 이 문제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관계 그리고 욕구의 범주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합의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서비스를 희망하는 사람들 중에서 적어도 몇 % 정도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사실 점검을 한 이후에 이 사회 문제 분석과 욕구 사정이 이루어져야 이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필요성을 좀 더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데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우리가 첫 시간에 사회 문제 분석에 이어서 2차 시에는 욕구에 대한 사정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3차 시에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프로그램 제안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이 프로그램에 대한 필요성을 어떤 방식으로 기술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